대들보가 약하면 집이 무너지듯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가 튼튼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 척추가 몸의 중심이라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요. 그리고 척추를 통해서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들이 온몸으로 뻗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는 목뼈에서 허리뼈, 꼬리뼈까지 33개의 뼈가 모여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 이때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어 우리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걷거나 움직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의 퇴행으로 척추가 불안정해지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척추 건강에 가장 큰 적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는 서양의 좌식 생활과 달라서 주로 땅바닥에 앉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무릎을 모아서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이러한 자세들은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디스크, 즉 추간판에 부하가 불균형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의 노화를 촉진하는데, 이런 건 괜찮으세요?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그 외에 드물지만 척추 신경에 생기는 척추 종양, 그리고 척추체에 생기는 그런 종양 등 그런 드문 질환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질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데, 이때 MRI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엑스레이로는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신경줄기라든지 전체 척추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CT라든지 MRI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한눈에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 그다음에 신경관이 좁아진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MRI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다스리면서 병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디스크에 한정을 한다면 수술이 급한 병이 아니고, 일단은 적어도 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방사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지 통증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는 병들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피한데 주로 추간판 절제술이 시행된다. 이는 디스크 위치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 눌려있는 신경이 잘 보이도록 먼저 뼈를 제거한 후 탈출된 디스크를 잘라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데, 허리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충분한 시야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병소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침습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래도 절개술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미세 절개술보다는 절개술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가 회복하는데 좀 더디고, 그다음에 피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감염의 기회도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현미경을 이용해 손상 부위를 확대 관찰하면서 병적 디스크만 제거해 허리 디스크를 안전하게 치료한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점점 악화돼 합병증으로 또 다른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령 환자에서는 수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런
고령 환자에서 올 수 있는 마취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할 때 엎드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 취하는 그런 자세와 관계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고려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령층의 환자에서는 되도록이면 마취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신 마취보다는 경막의 마취와 같은 그 부위 마취를 하는 게 환자의 그 결과를 좋게 하고 수술 후 문제를 떨어뜨리게 하는데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로 척추를 바로 세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자. 네, 이제 40대가 되면은 디스크보다는 퇴행성 척추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준비한 게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인 척추 전방 전이증. 네. 뭐 좀 길고 생소합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요. 척추관 협착증하고 잘 동반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척추 네. 전방 전이증은 어떤 병인가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관 협착증에 더 진행된 상태, 더 악화된 상태인데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이 척추뼈가 바로 올라져 있고 미끄러지거나 더 빠져나간 게 없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더 진전이 돼가지고 디스크가 상했을 때, 요 디스크가 상했을 때 디스크가 이 척추뼈를 받칠 수가 없잖아요. 받칠 수가 없으니까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방으로 척추뼈가 미끄러지니까 한국말로 꼭 표시를 한다면 척추골 앞쪽으로 미끄러짐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척추관 협착증과 자주 동반이 돼 나타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 33개의 척추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척추뼈를 지지해주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의 배열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이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고 나이가 들게 되면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디스크 높이가 내려앉으면서 결국은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병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죠. 척추 전방 전이증은 주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발병하는데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하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고 증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통증을 하는 건 이제 허리 통증에 엉치가 빠지는 것 같은 통증. 그 다음에 장단지가 터져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 환자분 진찰을 해보면 그 허리에서 엉치로 가는 부분에서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서 그 뒷부분 빠진 부분이 피부로도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 전방 전이증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주사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전방 전이증 있는 부위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병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방 전이증 있는 부분만 수술적 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나 주사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방 전이증일 때 그때가 이제 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데 이런 경우는 척추 자체가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방 전이증의 경우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한 100m 정도만 걷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때는 조심스럽게 수술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보행장애가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수술은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면서 어긋난 척추뼈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빠져나간 뼈를 제자리로 정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정복을 시키려면은 뒷부분에 그 후궁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떼어내고 그리고 나사못을 이용해서 뼈를 정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떼어낸 디스크 부위에다 뼈를 넣어줘서 위에 척추 아래 척추를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척추뼈를 자르거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척추 조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최소 침습 뼈 융합술이 진행되고 있다. 허리 근육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나사못을 척추에 고정하기 때문에 흉터도 작고 회복이 빠르다. 따라서 대수술을 견디기 어려웠던 노약자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다. 이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일단 복부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복부 통증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가 붓는 문제들이 가끔 생깁니다. 또는 가끔은 다리가 시리다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은 시리감에 속에 없어집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또한 조기 발견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자.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이제 어긋난 척추를 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수술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하는 기존의 방법은 네. 아주 큰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뼈를 등을 한 15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혹은 작게 절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네. 척추뼈를 다 잘라내고, 척추뼈를 잘라낸 다음에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경을, 척추뼈를 잘라내니까 신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신경을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디스크를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이고, 다 대수술이네. 디스크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없어지잖아요. 텅 빈 공간이 되니까 그 안에 인공뼈를 넣든지, 네. 적어도 자기 뼈를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흔들흔들 하니까 다시 나사못을 고정하고 쇠를 이렇게 박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식 척추 고정술, 뼈를 바로 맞추는 방법인데, 보통 오래 고생하죠. 특히 노인이 했을 때 한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발전된 첨단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희망의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척추골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 네. 수술의 방향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식 기존 방식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뒤쪽으로, 네. 등으로. 그런데 최신 방법은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예, 네. 배를 통해서. 네. 그럼 배에 조금 절개를 해서 요 디스크를 바로 절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럼 뼈를 젓는 척추뼈는 손도 안 대고, 허리가 아픈데 척추뼈를 자르면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는 손대지 않고 오히려 배를 통해서 디스크를 없애고, 그 디스크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넣든지 인공뼈를 넣은 다음에 다시 돌려 눕혀서 이제 고구마의 젓가락으로 익은지 안 익은지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관통을 해서 나사를 넣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나사를 넣는 거죠.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허리를 절개하지 않고 살을 벌리지 않고 허리 뼈를 바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무수혈, 무출혈, 최소 침습 척추골 고정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90일에도 받을 수가 있죠. 네. 80, 왜냐면 커피 한 종지도 피가 안 나오니까 안정하고, 그럼 그다음에 후유증이 이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뼈를 안 거죠? 잘라내니까 네. 허리가 안 아프고 네. 후유증이 없고 신경에 마비되는 율이 거의 없죠. 그렇게. 대부분의 척추 질환이 그렇지만 여성분들에게 많잖아요. 근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특히 왜 여성분들에게 흔한 현상인가요? 여성들이 임신과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네. 숙여서 주방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로 임신 전후로 호르몬이 많이 변하잖아요. 프로게스테론, 옥시토신,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인대가 느슨해집니다.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도 느슨해지고, 이럴 때 아기가 무려 3kg이잖아요. 네. 3kg이나 되는 아기를 늘 들고 다녀야 되고, 실제로 뱃속에서 10개월이나 넣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게가 앞쪽으로 아무나 무게가 많이 가해졌죠. 네.
그 다음에 아기를 놓고 나서 우유 태우고 안고 다니고 계속 또 허리를 굽히고 계속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게 또 되고. 쪼그려서 일하게 되고 네. 기저귀 뭐 세탁은 안 하지더라도 기저귀 갈기 위해서 허리를 자꾸 숙여야 되고 네. 이러한 여성의 고유의 여성다운 어머니의 역할이 이런 병을 더 많이 남자보다 무려 3배나 많으니까요. 그 여성분들도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여성인데 가슴이 좀 큰 여성이면 더 힘들겠네요. 네. 좀 그런 네.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러나 네. 가슴이 크더라도 예. 허리를 바로 세우면 예, 예. 허리를 바로 세우면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 체중 유지도 굉장히 힘들고요. 배도 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척추에도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같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나서도 빨리 네.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을 단단하게 해줘야 되고 또 이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는데 비만이 되면 척추 뼈가 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과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리공둥이 네. 오리공둥이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서서 걸으면 허리가 아파지고 자꾸 눕고 싶고 앉고 싶은 그런 퇴행성 질환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잘 조정해서 비만을 예방을 하고 또 비만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그 척추 자세를 고정할 수 있도록 복근 운동, 아주 복근 운동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누워서 윗몸을 익히는 복근 운동보다는 네. 여러 가지 그 걷는 운동이라든지 혹은 다이어트, 비만 치료를 받는 게 척추골 전방 전이증을 예방하는 길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비만이 굉장히 이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행성 척추 질환은 이제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질환이 된 것 같은데요. 요걸 조금 이제 조기 예방할 수 있는 지금 뭐 잠깐 말씀하시다 말했지만 노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조금 뭐 네.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척추에 충격을 가장 많이 주는 자세는 우리가 사체를 이용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예, 예. 허리를 숙여서 앞으로 비트는 행위. 그러니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옆으로 비트는 행위. 예? 이게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행위가 가장 충격을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네. 차를 탈 때 예. 정면을 딱 바라보고 고개를 바로 해가 있으면 급정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 되지 비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직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건 충격이 덜 가는데 네. 만약 옆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채 충격을 받으면은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많이 악화되죠. 네. 그래서 올바르게 허리를 세우고 예. 고추 세운 허리에다가 이 머리가 반드시 어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빠지고 아까 뭐 가슴이 무거워서 앞으로 빠지는 사람 보듯이 네, 네, 네. 또 비만 때문에 앞으로 네. 빠지고 이렇게 앞으로 고개가 빠지면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죠. 그래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머리가 조금 금방지게 보일지 모르죠. 고개를 드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턱을 당겨 넣는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네. 앞으로 퇴행을 막아주는 좋은 길이고 이 소극적인 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인 예방도 있죠. 적극적인 예방도 있고. 네. 이제 걷기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짐에 가서 또 허리를 강화시키는 허리 신전 운동, 네.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 온갖 짐에 가면 헬스클럽 가면 다 있습니다. 네. 네. 다리를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제끼는 그 운동은 아주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인데 네. 거꾸로 매달리기는 정반대로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은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눌려 있는 그 디스크나 이 척추들이 좀 이렇게 펴지게 한다는 그런 아주 짧은 생각에 네.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 또 장시간 그것도 막 20분씩 막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가능하세요, 그게? 안 좋습니다. 20분씩 매달리면 네. 척에 혈액이 거꾸로 가서 네. 안압이 올라가서 시력이 약해지고 네. 뇌압이 올라가서 뇌가 어지럽다든지 네. 기억력이 없어진다든지 네. 이런 눈과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죠. 척추 자체도 이 관절에 충격을 받아서 척추관 협착증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퇴행을 촉진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바로 매달려야죠. 바로 철봉에 매달리는 것은 네. 정상적인
중력에 의해서 척추가 늘어나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키를 높이는 자세, 허리를 넓히는 자세. 네. 예. 근데 아까 저기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몸을 앞으로 좀 이제 숙이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돌리는 자세가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은 가장 기본 자세가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비틀는 골프를 네네.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예. 허리 디스크 병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돼 가지고 네네. 수술 받으러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 골퍼를 장기간 물론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 허리를 다칠 수도 있지만 네. 그때는 주로 디스크가 다쳐요. 그렇죠. 네. 비틀려 가지고.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된 분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척추 관절 자체가 이제 퇴행이 되는 병이 촉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골프를 쳐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 뭐 허리를 비틀지 않고 쳐야 되니까 골반을 이용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돌려서 백스윙을 하시고 엉덩이를 돌려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네. 허리가 비틀지 않는 거잖아요. 골반을 이용한 스윙. 네. 그러니까 상체는 같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골반 스윙의 대표적인 사람이 네. 아니카 소렌스탐, 샘 스니드, 네. 게리 플레이어 이런 사람들은 네. 골반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지 않죠. 그렇고 우리 이상호 이사장님이 이제 그 싱글을 치시니까 다음 기회에 저희들 한번 나가서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아예 말씀만 들어도 진짜 허리가 아주 튼튼해질 것 같은데요. 정말 벌써 허리가 네, 이게 단단해진 게 아주 네. 말씀만 듣고도 다 병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사장님 그 밖에도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해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깅 이거 아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무거운 물건을 들기. 이거 무거운 물건을 들릴 때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퇴행이 악화되고 디스크가 터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아기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손자를 들다가도. 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화분을 든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탁 가슴에 껴안지 이렇게 안 던잖아요. 멀리.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물건을 사랑해서 그 물건을 품속에 안고 무릎을 꿇혀서 가슴에 안고 허리 높이 위에 들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골반을 굽히는 거는 괜찮지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무거운 물건을 바로 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네. 허리 척추 예방에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들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 이제 이렇게 물건들을 집으실 때 갑자기 무리하게 허리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다치니까 몸 자체를 낮추어서 보드모 앉고 일어나는 그런 맞습니다. 생활 잘 습관을 표현하십니다.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뭐 중간중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희망의 메시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첨단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병원의 또 이상호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다고 조금만 쉬면 뭐 괜찮겠지. 디스크일 거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하시는 이런 분들 주위에 많이들 보실 겁니다. 본인들도 아마 그러실 테고요.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척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허리가 아픈 분들은요. 하루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네. 좀 진단도 받고 치료도 그래요.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의 몸에 대들보라고 그럴 수 있는 허리가 무너지게 되면 몸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제 허리, 이 척추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요거 제대로 길러야 될 것 같고요. 퇴행성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한 허리 만들어보는 거 요거 이번 주에 저희들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의상이 조금 좀 그랬죠? 네, 다음 주에도 나은 의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여튼 허리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시간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줄 알고 일주일 동안 화이팅하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